어이구 더운데. 고맙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잘 보이고 싶어하는 야,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 줄 아시나? 송희섭 법무부 장관의 총애를 받으며 앞으로 와. 당 내의 인사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이 남자. 너 죽을 거 없어. 이런 날 스포트라이트 제대로 받아야지. 이재성님이 아니고 장태준 의원이었죠. 물론 이에 불만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너무 싸고 도시네. 내가 왜 한낱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으려고 목을 맸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휘둘리지 않는 송 장관. 이 나라는 말이야 검찰을 확 움켜쥐고 있어야 돼. 검찰을 장악해야 대권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요. 조가병 의원이 검찰개혁 특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 장관이 태준을 얼마나 신임하냐면 장관님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줘야지. 송 장관은 검찰개혁 특위에 네 이름 올려놨어. 그와 청와대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잘 가발을 쳐줘야 가마타고 청와대까지 가지. 그런데 사실 장태준 의원은 그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음으로 모신 의원이 죽자 그 자리에 들어가고 이 양심까지 팔아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돼야겠어? 의원이 돼서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양심 얼마든지 팔 수 있어. 친구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가장 싫어하던 남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남자, 그게 바로 지금의 장태준 의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구 성만의 죽음은 오로지 그의 상관 고모 씨가 단순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강선영 의원의 몫이었죠. 고보자관님 사건 자살로 종결됐어. FIU 4번을 가지고 계셨어. 현장에서 사라졌고 그 자료가 세상에 나왔으면 송희섭 장관 지금 그 자리에 없을 거야. 그리고 선영은 태준 씨 이 사건이랑 연관되어 있어? 아니라고 말하면 믿어줄 거야? 태준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태준 씨 이 사건이랑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으면 나 진짜 태준 씨 용서 못해. 그리고 이런 독을 품은 선영에게 어느 날 송희섭 장관의 라이벌 조가병 의원이 찾아오는데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그쪽은 강 의원이 전문가잖아. 어디에서 나온 문건인가요? 어디서 나온 게 중요한가? 그리고 사실 조 의원이 선영에게 준 자료는 한창 잘 나가는 송 장관 때문에 열받았던 때에 이거 좀 보시죠. 마치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의원실 우편함에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하늘이 도운 것처럼 조 의원에게 뜬금없이 전달된 자료였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죠? 의원님께서 직접 하시면 더 주목받을 수 있을 텐데요. 화해의 뜻으로 받아주면 좋지. 오랜만에 언론에 주목받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주목을 받는 만큼 비난도 함께 받겠죠.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는 선영.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아니요. 제가 하죠. 대신 노동환경 개선법 환노위에서 통과시켜 주시죠. 그러지. 그럼 의총했어. 그렇게 선영은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회를 쉽게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고 당 대변인 자리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이거 수지가 맞는 장사인지 모르겠네. 싫으시면 가져가시고요. 그래. 내 약속하지. 뭔가 그리고 이건 제대로 코가 꿰인 듯한 조 의원이었죠. 약속의 증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약속을 어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강 의원 진짜 정신이 다 됐네. 아무튼 이들의 미래가 의총에서 보자고. 오래간만입니다. 시한폭탄인 줄도 모르고 집에 무슨 우환이라도 생기셨습니까? 극한의 깐족거림을 보여주는 송 장관과 믿는 소지발이 야무지게 쳐있는데 좋을 리는 없지요. 그런 송 장관에게 그래도 건강은 생각. 장관님도 좋으실 때 실컷 즐겨주세요. 가는 건 한순간이니까. 살벌한 경고를 날리는 조 의원. 하지만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송 장관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갔고 저는 국민과 함께 그 결과 우리 국회와 수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국 의원이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대가로 크게 골머리를 앓게 되는 송희섭 장관이었습니다.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 보도된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입니까? 그리하여 이 틈에 송희섭 라인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선영이었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상국이가 원내 대표에서 물러나면 조가병이가 판을 휩쓸 거야.
이 정경이 새끼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천권부터 휘두르게. 지금 이상국 의원을 비호하시면 문제를 더 키워서 장관님을 공격할 겁니다. 이상국 의원 정리하시죠. 그리고 송 장관이 혼란스러워하자 무슨 일이야? 태준은 자신의 옛 여자친구이자 지금은 반대편에 서 있는 선영에게 조화병 의원, 당신이 이용하는 거야. 일이 틀어지면은 상관없어. 경고하려 했지만 나도 조가병 의원 이용하는 거니까. 이미 독을 품은 선영은 우습다. 태준 씨가 그런 말 하니까. 그런 태준을 비웃었죠. 당신이라면 날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성민 의원이 죽음까지 이용하면서 의원이 됐어. 태준을 누가 가더라도 갔을 그 자리에 내가 간 것뿐이야. 그럼 뭐라도 했어야지. 몰아세우는 선영이었지만 변한 건 없어. 아니? 생각보다 더 뻔뻔한 태준의 반응에 더 열이 받아 보이는 선영이었죠. 왜냐하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선영의 보좌관 지은이 고성만 보좌관 사건 수사하던 형사가 고 보좌관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확인해줬어요. 지난날 남들이 모르는 비밀 한 가지를 고 보좌관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그녀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장태준 의원이에요. 지금으로선 장태준 의원도 고 보좌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이에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선영. 왜냐하면 가진 게 있긴 하냐? 든든한 백이 있냐? 나하고는 다르니까 넌 잘 될 거야. 우리 같은 놈들 중에서도 백지 하나 달아봐야지. 태준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장태준 화이팅! 바로 고 보좌관이었기 때문이죠. 미안하다. 그러나 지난날의 후회를 뒤로하고 다시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태준은 원내대표 사태에 대한당 공천권 아기 다툼 시작되나 아주 난리가 났구만. 자신의 공동의 목표를 가진 친구와 함께 무릎도 부싸우게 만들어야지. 또다시 작당 모의를 시작했죠. 국회의원 되면은 간땡이가 커지는구나.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괜찮겠냐? 손에 피 많이 묻히면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친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자성처럼 제대로 흑화한 태준은 장태준 의원이 여기를 다 본격적으로 악질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당일 쇄신과 변화를 맡을 비대위원장께서 공천권 장사를 했다면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무슨 그깟 사진 몇 장 가져왔어? 돈을 건넨 의원들 진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괜한 변명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추해지시니까. 조가병 의원의 목줄을 제대로 채워버린 태준은 이대로 죽지는 않을 테니까. 죽으시면 안 되죠. 기자회견은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는데요. 계획대로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무슨 계좌 이건?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이요. 조 의원을 자신이 모시는 송희섭 장관의 대항마로 만들어버렸죠. 비대위원장 의원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무슨? 사실 혜원아, 이제 시작하자. 자신의 우상과 친구가 죽었을 때부터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제대로. 이상국 의원서부터 시작하자. 이미 모든 걸 계획하기 시작한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지. 그게 첫 번째 시작이야. 장태준이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이상국 의원의 비리부터 터뜨렸던 태준. 눈을 속이려면 나 혼자 움직이는 게 나아. 그리고 네 말대로 덫을 쳐놨는데 제대로 걸렸네. 조 의원에게 뇌물 줄 것 같은 관상들을 지켜본 결과 이렇게 조 의원 목줄을 움켜쥐게 된 태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두고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태준을 믿고 따르던 윤 보좌관은 의원님 계획 강선영 의원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선영의 활약이 마음에 걸려 이상국 의원 문건이에요. 의원님이 발표하신 내용과 같은 문건입니다. 결국 선영에게까지 진실을 밝혔는데 장태준 의원 대체 무슨 생각인 거예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선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선택이 됐습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천재 사고? 추진화학이야.
선영의 사무실에서 타겟으로 삼은 회사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한 일로 산재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창진 대표가 이 법안 꽤 신경 쓰고 있어요. 주진화학 사례가 들어가면 더 예민하게 볼 거예요. 태준과 태준 친구의 목표이기도 했으니까요. 유진화학 하청업체 리베이트 사건이 억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뿐 아니라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태준 의원, 송희섭 장관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 목표도 같다는 뜻이었죠. 이상국 의원, 이창진 대표, 송희섭 장관 사람들을 한 명씩 제거하고 있네요. 장태준 의원, 꽤 위험한 일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소식은 뭐야? 억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난 주진화학 송 장관에게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갔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창진 대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준은 조금씩 송희섭의 팔다리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쓸만한 기림돌이었는데 걸림돌이 돼버렸네. 이번에 정리하시죠. 정리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창진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쩐지 이상국 의원 때와는 달리 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는 송희섭 장관이었죠. 에이구. 느긋하시네요. 누군 발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압수수색 영장 당장 기각하세요. 그리고 주절주절 변명하는 송 장관에게 그 다음에 꽤나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창진 대표. 7년 전 일까지 불거질 겁니다. 그렇게 이창진이 장관님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느낀 태준. 저만 손에 피 묻힌 거 아닙니다. 이거 부탁 아닙니다. 건방진 새끼.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어. 그리고 이 사실을 선영에게 알리는 태준. 송희섭 장관과 이창진 대표 사이에 내가 모르는 7년 전 사건으로 엮여 있어. 우리 두 사람의 아킬레스건이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 7년 전 주진화학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산재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주진화학에서 7년 전에 산재 사고가 있었어. 자기 사무실 직원들이 알아낸 사실을 작업에 사용하던 화학물질 때문인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시작한 선영이었고 병으로 고통받다 돌아가신 분들은 4분이나 되고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답니다. 근데 지금 자료만으론 사건을 이슈화시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과거 사건이라 여론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렇게 현재도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태준과 선영.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내일 아침까지 확인 가능한 선까지 해봅시다. 태준과 선영은 이 사건이 분명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 확신하는데 그 시각 좀 알아봤어? 네, 고담일보 김승우 기자, 그 윤혜원 신문사 직속 선배랍니다. 송 장관의 보좌관 원식은 불현듯 뭔가 구린 똥냄새를 맡게 되었고 도담일보 김승우 기자라고 이상국 의원과 이창진 대표 기사를 속보로 냈습니다. 도담일보. 네, 윤혜원이 국회에 오기 전에 기자로 있던 신문사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송 장관에게 알렸습니다. 사람 뒤통수를 아주 야무지게 치네. 이 독사 새끼가 독을 아주 제대로 품었어. 그리하여 분노한 송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오늘 중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 간부 갑자기 태준이 조언한 플랜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송희섭 장관의 눈치를 챈 거야. 그리하여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이빨을 드러냈으니 이제 물어뜯어야지. 전면전을 선포하는 태준이었죠. 이성민이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얼씨구 초상집 개를 걷어줬더니 주인을 물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법무부 장관 저 자리 제가 만들어드린 겁니다. 최연소 검찰지검장, 사선 국회의원, 원내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참 많은 이력을 남기셨는데 제가 그 이력에 한 가지 더 얹어드리죠. 현직 법무부 장관 최초 구속으로요. 장태준! 그렇게 결국 기자들이 장관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스포트라이트 잘 받으십시오. 7년 전 주진화학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일단 주진화학에 대한 의혹을 풀어버리는 태준과 선영.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주진화학은 금지된 화학물질을 지금까지 사용 법무부 장관과 이창진 대표와의 오랜 유착. 그러나 이 늙은 여우는 뭔가 수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쉽게 밀릴 자가 아니었고 장태준이 덫에 걸린 게
나 혼자만은 아닌 것 같군요. 송 장관은 독사를 잡기 위해 호랑이 한 마리를 이번 검찰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풀기로 결정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조 의원의 권한으로 제 목줄을 떼어주신다면 나쁠 거는 없지요. 호랑이를 데려오는 데 성공한 송 장관이었죠. 이성민 의원님 선거자금 조사건 검사실에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내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담당 검사 이름이 뭐야? 장태준 의원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최경철 부장검사라고 합니다. 최경철 검사라고 합니다. 뭐 검찰 개혁 뭐 그런 거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제가 잘 알죠.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기어 올라왔는지. 제 일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거니까요. 대검찰청 중수 1, 2과장을 거쳐 그렇게 일단 새로운 적을 다시 파악하는 태준. 원칙을 강조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아 검찰 내 신임이 상당해요. 그렇게 새롭게 등장한 쉽지 않아 보이는 상대와 이창진 대표 압수수색 영장은 예전부터 쉽지 않아 보였던 상대를 보며 증거 미흡하다고 검찰에서 계속 미루고 있고 이창진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 가져와라. 조금은 힘이 빠져 보이는 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준이 자료 다 넘겨준 거 맞지? 네, 확보했던 자료들 모두 넘겼습니다. 최 검사는 근데 왜 이렇게 비적거리는 거야? 아니, 밥상 차려줬더니 밥도 떠먹여줘야 되나? 송 장관에게도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그럴까? 한잔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겨둔 일이 있어서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대였네요. 장태준 의원 내사를 진행한다고?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마무리 지어서 언론에 발표하고 영장 청구해. 지검장 취임 후에 첫 사냥감으로 좋잖아. 법무부에서 밀어줄 테니까 망설일 거 없어. 혐의점과 증거들이 명확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받았을 텐데 장태준 의원 자료 장관님께서 보내신 겁니까?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검장 자리 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제가 합니다. 알아. 그럼 내가 해? 처음 뵙겠습니다. 주진우와 이창진.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어휴, 독사 새끼 잡으려다가 호랑이 새끼 끌어들였네. 어쨌든 말은 이랬지만 철두철미하게 태준의 과거부터 조사하기 시작하는 최 검사였고 최경철 검사, 이성민 의원이 선거 캠프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해요. 나올 것도 없을 거야. 다른 스텝은 모르겠지만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회계 직원이 의원님께 불리한 거짓 증언이라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과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연락이 안 돼. 찾고는 있지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 다행인 건 검찰에서도 아직 행방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미정 씨 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름이 강혁일 것 같은 쾌남이 갑자기 등장했고 이미정 씨 있는 곳을 안다고요? 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검찰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검찰에 의원님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입을 막아뒀거든요. 그렇게 모른다고만 할 겁니까? 이미정 씨 선거 캠프 당시에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도박 빚이 꽤 되더라고요. 그 이성민 의원 사건 터지고 잠적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준비성 하나는 끝내줬던 이 남자는 원하는 게 뭐죠? 의원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태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죠. 보좌관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의외로 수상한 양종열을 그냥 채용했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놈이니까 더 가까이 둬야지. 어쨌든 옆에 두고 잘 지켜봐. 양보좌관 덕분에 한시름 넘긴 태준. 오늘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뭔가 기대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었지만 송 장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대가로 이거 국회의원 사무실 나와보네. 아들이 의원 돼서 한껏 들뜬 아이언 드래곤. 그러니까 태준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송 장관이었죠. 지났는데. 안녕하셨어요. 그저 송희섭 의원님 밑에 계셨던. 네, 이 장 의원님 고향에서 잔치한다고 이 장관님께서 특별히 보내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잠깐 자리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취직 자리 알아봐주는 사람인 줄 알아? 다른 분들 부탁도 들어주신 거 그렇습니다. 말 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중앙지검에 넘길까요?
반찬 투정하는데 그냥 주면은 또 미적거릴 거야. 이번엔 그냥 직접 떠먹여줘야지. 대한당 장태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최 검사가 대대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송희섭 장관. 네, 장태준 의원입니다.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태준은 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한드름의 고향으로 내려갔고 집에 계시면서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검찰에서 하도 연락이 와서 꺼놨다. 거기서 누구한테 얼마나 받으셨어요? 자식 얼굴에 먹칠이나 우달 사람으로 보이냐? 아버지! 진심으로 억울해 보이는 철영이 형을 보게 됐죠. 돈 받으셨냐고요? 돈 안 받았다고! 그런 푼돈 받아서 자식 아끼를 망칠 일 있냐? 자식이란 놈이 이 애비 말을 그렇게 못 믿어? 계좌에서 뭐 나온 거 없어? 아직까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 확인했나? 네, 누구야? 오원식이라고. 그리고 송희섭 장관님 보좌관? 참고인 요청해. 장관님 사람인데 함부로 소환했다가. 이 상황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최 검사였죠. 그게 또 뭔 소리야? 선관위에 자료 넘기고 어제 필리핀으로 출국했답니다. 이 선거법 위반이면은 장태준 의원 당선 무효로 의원직 붕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편 태준의 나락 방어전으로 축제인 이때 아이 제 뜻이 아니라 세금원이 성 회장님께서 신경이 좀 쓰이시나 봅니다. 성 회장을 언급하며 뭐냐 이거? 송 장관에게 잘 마무리하라고 압박하는 이창진 대표였고 조만간에 정리될 테니까 회장님한테 안보나 전해드려. 그렇게 송 장관은 장태준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 내리 갈굼을 시도하는데 신빙성이 없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장춘배 말고 장태준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요즘 MG 검사는 정황만으로 현직 의원을 조사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게 될 겁니다. 정치적인 퍼포먼스도 필요한 법이야. 귀에 에어팟을 꽂았는지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송 장관의 말귀를 누가 몰라? 못 알아먹었죠. 밥을 떠먹여줬으면은 꼭꼭 씹어서 잘 삼켜. 상한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되나요? 탈락에 조심해야죠. 한편 그 시각 양 보좌관을 보고 양동열 아니야? 아시는 사이세요? 현영의 보좌관은 경고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당 이종진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던 거 알고 있어? 네. 그때 당선되면 보좌관으로 승진하기로 했었나 봐. 낙선하고 안 보인다 했더니 조심해. 양종열 좀 웅큼한 데가 있어. 욕심도 많고. 하지만 태준은 중앙지검에 아는 사람 좀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님 때문에 그러시죠? 그에게 꽤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했죠. 그 검찰에서 아버님 계좌를 추적했는데 선거 자금은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식이란 놈이 이 애비 말을 그렇게 못 믿어? 결국 양 보좌관의 말을 듣고 국회를 움직여야 해. 주진우와 건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야? 결심을 하는 태준.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 조사위원회 하는 여론의 집중도가 달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태준은 조 의원의 목줄을 대가로 국정조사를 여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비대위원장 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위기 상황을 도와달라는 대신 장태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정황이 명확한데도 선영의 행보를 지지해달라고 조 의원에게 딜을 걸었죠. 장태준 의원이 제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혹이 없다.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독사 잡겠다고 이제 야당 손을 빌리. 자네가 무섭긴 무슨 모양이야. 국정조사를 열어주시면 의원님 자료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송희섭 장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의원님도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 의원에게 호언장담을 하는 태준. 알 수가 없네. 이었지만 태준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이었던 양 보좌관은 그럼 선물을 하나 해요. 장태준이와 이제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 오래 있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이번 참에 윤 검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검찰로 넘어와요. 어째 눈빛이 불손해 보입니다. 의원실을 옮겼습니다. 별로 안 궁금한데. 장태준 의원실인데. 그렇게 윤 검사에게 무언가를 흘리는 양 보좌관과
이번에 들어가시면 송희섭 장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의혹을 걷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마지막에 내 지시대로 해.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태준.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시발 무덤 속으로 들어가네. 무슨 용 빼는 재주로 검찰에서 나오려나. 그리하여 이제 시작하시죠. 호랑이와 1대1 맞짱 들어온 국회의 독사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검사님도 이미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싸움이 저와 검사님 싸움이 아니라 송희섭 장관과 제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기분 참 더럽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 없다고. 지검장님 검찰 내에서 신임이 대단하시더군요. 소신과 원칙,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검사. 그런데 그런 서초동 호랑이께서 왜 송희섭 장관의 계가 되셨을까요? 계속해서 최 검사의 자존심을 건드는 태준. 장태준 의원님, 자존심 많이 상하시죠? 제가 기회를 드리죠. 검사님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제가 드리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소명 자료에 하나가 빠져 있었네요. 대여금고 말입니다. 기어코 이를 낸 듯한 양보자관. 뭘 숨겨놓으셨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고 안에 있는 물건 확인해 보시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최 검사. 안에 들어있는 거 확인해봐. 태준은 정말 최 검사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송윤섭 장관과 영일그룹 성영기 회장의 유착 관계와 비자금 자료, 이창진 대표와 대한당, 안현민, 이상구, 국민당 노승진 의원의 비리 의혹 자료들입니다. 잠시 후에 그 자료들을 중앙지검에서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갈 겁니다. 압수수색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메일 하나 보낼게요. 기사 바로 써줄 수 있죠. 송희섭 장관의 비리를 눈앞에 두고도 제 수사를 계속 이어가시면 검사님이 어떤 오해를 받으실까요? 검사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최 검사는 이걸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검사님과 제가 바라는 세상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 보좌관 2였습니다. JTBC 드라마 보좌관 2는 호화로운 캐스팅을 증명하듯 배우들의 연기 열전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드라마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기에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 빌드업이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배우들의 연기가 이 모든 걸 커버해버리는 느낌이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드라마는 빌드업을 꽤 오래 한 뒤에 후반부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개한 작품은 보좌관 2번째 시즌 이야기였기에 초반 상황 설정이나 인물들의 관계를 생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도 나름 편집으로 생략돼도 괜찮을 정도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앞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시즌1을 정주행하면서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만큼 드라마가 웰메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보좌관 2를 4화까지 소개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